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송상현 교수입니다. 저희 전공 분야는 국제경영 중에서도 국제마케팅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국제마케팅도 굉장히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서비스 산업이나 또 하이테크 산업, 유통 산업 이런 세부 산업과 관련된 마케팅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수업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제가 관련 기업의 과제나 연구들도 나름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업 현장의 이슈들을 조금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흥미있게 수업을 듣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난처해하는 요소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특정 학생들을 지정해서 생각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수업이라는 게 상호 간의 생각을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제가 당연히 추천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몰라요. 다른 교수님들이 물론 훌륭한 강의하고 계실 텐데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 중에서 추천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중에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라는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4학년 수업이고요.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에 어떤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 수업이고 팀 과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싫어해요. 점점 이 수강생 수도 줄고 학생들이 피로해하는 것 같은 표정들을 학기가 지나면서 제가 점점 더 많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이 과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4학년 수업이면서 실제 기업의 경영 현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착해서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기업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 과정을 미리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과는 좀 다르게 이 팀들과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하는 수업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이데이션 과정에도 제가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국제경영학과에서 특히 마케팅이나 제가 담당하는 수업 분야를 관심 있게 듣는 학생들에게는 졸업하기 전에 배운 바들을 잘 정리하고 또 적용해보는 훈련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마케팅은 시장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의 핵심 기능, 즉 거래가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빠른 변화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탐구하면서 좀 피로감이나 피곤함도 느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진심 어린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제경영학과에서는요, 그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매 학기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서 산업시찰을 다니게 됩니다.
1학기에는 국내로 다니게 되고 2학기에는 해외로 산업시찰을 가게 되는데, 산업시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 현장도 방문해보고, 또 기업 현장은 아니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배울 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로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이번 산업시찰은 이 관광버스가 없는 산업시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을 해서 호텔까지도 자유롭게 이동을 했고요. 스팟을 정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 과정에는 각자 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했고, 또 헤매는 학생도 물론 있었지만 팀 단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학생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눈 떠보면 어떤 장소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의미 없이 떠밀려 다니면서 진행하는 학파 행사가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이런 시찰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시찰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학과나 지도교수의 이런 통제 밖에서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하고 다니나 이렇게 봤더니 맛집에 대해서 열심히 탐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현지에 또 유명한 브랜드들을 찾아다니면서 쇼핑인지 연구인지 굉장히 모호한 경계에 있는 활동이었겠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우리나라 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한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를 찾아다니면서 또 자료를 수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와 관련된 여러 전시, 회의 시설 같은 것들을 둘러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다양한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방식의 자율적인 탐구가 가능한 형태의 산업 시찰을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보고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모토는 무엇인가? 근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어떤 사람의 인생 모토를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살면서 가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명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명사들 중에서 당시에 서울은행 행장을 지내고 계셨던 강정원 행장이라는 분을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행장님은 인생의 모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라는 만큼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신 분이 얼마나 더 잘 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시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성공한 뱅커로서 정말 인정을 받고 하는 와중에 한인 소수민족으로서의 괄시와 핍박 이런 것도 경험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희망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이렇게 원대한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애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 메모지에다가 바라는 만큼 노력하자라고 써가지고 행장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을 써주신 분은 또 선배 한인 뱅커이셨던 분이 그 글을 또 써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인생의 포부와 어떤 희망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에 뒤따르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써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를 했는데, 저희 은사님이 되게 또 특별하신 분이에요. 임종원이라는 성함을 가진 교수님이신데 1세대 우리나라 마케팅 학자시고,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다른 마케팅 교수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학문을 바라보셨는데,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 컨슈머 비헤이비어라는 영역하고, 또 데이터에 근간해서 시장의 변화를 추적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퀀티테이티브 마케팅 리서치,
계량적 마케팅 연구라는 분야로 나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학술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통계학이나 경제학을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문이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고 해서 응용 학문이잖아요.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현재 대학의 모습은 조금은 학문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은사님은 1세대 마케팅 학자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 모든 중요한 역할들을 자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던 분이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그리고 신라호텔그룹, 그리고 하이트진로그룹 이런 국내 1위 기업들, 삼성화재, 삼성생명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중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사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고객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즉 내가 관계를 맺는 기업들이 잘 돼야 나도 더불어서 잘 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고객이 진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도출해내고 그들과 함께 이런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잘 되게 하는 방식, 학생들이 성공해가는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생들의 성공과 함께 저도 잘 되기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라는 게 뭔지 또 정확하게 저에게는 정의 내려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움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좀 낙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힘이 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슬럼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물론 20대 때 뭔가 고민이 많은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좀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경험도 있기는 한데요.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슬럼프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신념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조금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불편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내가 잘 극복을 했을 때 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비슷할 텐데요. 사실 돈 벌어서 저한테 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좀 돈 드는 취미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오디오에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가전기기에 대해서도 또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즘에 중국 오디오 기기들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한번 테스트 겸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기계를 발견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딱히 하나라고 꼽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학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이런 제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을 해서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동안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가장 보람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고요.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학생들을 이 취업 추천을 해서 입사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회들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뭐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기업에 입사를 시켰는데 입사를 한 그 기업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것도 한 번이면 그냥 인사치레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 번에 걸쳐서 너무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육교시 수업하러 학교 오기입니다. 이유는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학교 가는 거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1교시는 시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6교시 가능합니다. 네, 저는 4학년만 있는 전공 수업을 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4학년들인 경우에 기초 전공 수업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기에 뭔가 준비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의 코업을 통해서 성과를 냈을 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4학년 수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젠틀몬스터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케팅 전공이다 보니까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젠틀몬스터가 추구하는 이런 브랜드의 지향점이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학적으로 굉장히 소비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매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험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판매하는 안경들이 대부분 괜찮더라고요. 랜덤으로 받아도 젠틀몬스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답이지만 대답을 잘하는 학생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 더 훌륭한 학생이겠지만 선생의 입장에서 틀린 답이라도 자꾸 하는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를 독려를 하는데 틀린 답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도 자꾸 하는 학생을 더 저는 선호합니다. 네, 요즘 시절이 많이 우울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학생들의 고민이 클 텐데요. 제가 대학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항상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동덕여대 학생들의 가능성과 저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훌륭하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한 13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보고 또 수업을 하면서 수업의 결과물들을 볼 때 되게 감동도 받고 놀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의 인생의 어떤 여정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게 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잘 됐나 보면 하고자 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를 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다 보면 그것들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